안녕하세요. 로그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브웨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신규 선생님들을 위하여 초점 맞출 거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동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프리체크와 패션 서킷 테스트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패스가 되었다는 녹색 마크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스탠바이를 의미하고 패션 not ventilated라고 인공호흡기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션 카테고리가 니오네이탈로 되어 있고요. 타이달 볼륨이 2에서 50ml까지 제공된다고 나와 있고 눌러보시면은 피디아트리오로 변경 가능하고 타이달 볼륨이 10에서 350으로 나와 있습니다. 벤틸레이션 타입은 인베이시브로 기본 설정되어 있고요. 원하시면 넌 인베이시브 사용이 가능하고요. 벤틸레이션 모드 같은 경우는 프레셔 컨트롤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면 다양한 모드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지금은 기본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파라미터 FiO2, PIP, RR, PC above PB 표시가 되고 있어서 이걸로 스타트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변경도 가능하지만 스타트 벤틸레이션 통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30초 동안 알람이 이제 무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원하시는 세팅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왼쪽에 이 부분도 다시 보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Y피스가 놓여 있고요. 프레셔 라인이 있고 플로우 센서가 있고 플로우 센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렁이 있는데 테스트렁을 연결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들 직접 건다 하면 테스트렁과 커넥터는 다 빼주시고 이 플로우 센서 앞부분부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서버 I나 예전 버전 써보셨던 분들은 다양한 버튼이나 이쪽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이쪽에 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고요. 완전히 풀터치 방식으로 바뀌어서 혹시라도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세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독 티슈나 소독 솜으로 깨끗이 닦아내서 소독에 대한 이슈를 이제 없애버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이 다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가운데는 이 3가지 웨이폼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모니터링 되는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웨이폼부터 볼 텐데요.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하고 있고 FiO2가 40, PB5, RR이 50에 PC above PB 10으로 되어 있고요. PC above PB는 프레셔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압 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셔 웨이브는 항상 위로만 솟아오르고 있고 단위는 CMH2고요. 플로 웨이폼 그리고 볼륨 웨이폼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셔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PB5이기 때문에 0부터 5만큼이 항상 떠 있으면서 핍 값을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건데요. 보시면 PB 모니터링 되는 값이 나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테스트렁의 특성 때문에 살짝 이제 오차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환자한테 직접 걸면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핍 위로 얼만큼의 압력을 줄 건지 어바브 핍이 핍 위로 얼만큼의 프레셔 컨트롤 레벨을 줄 건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5 위에 10만큼의 압력을 줘서 5 더하기 10은 15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PME는 민 프레셔입니다. 평균적인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피크 프레셔 오른쪽 보시면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숫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 어퍼 프레셔 리밋 아니면 로어 프레셔 리밋인데 이 수치가 그 위나 아래로 초과하지 못하게 또 낮아지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이란 숫자만큼 피크 프레셔가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거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40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환자의 자바로업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주는 만큼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와의 파이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저희가 양압 환기를 줄 때 환자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환자가 내쉬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압력과 이 압력이 만나서 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압력이 주고 있는데 환자가 내뱉었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파이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건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웨이브에서 압력이 잘 들어가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웨이폼인데요. 환자가 마실 때는 위로 올라가고요. 내쉴 때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기와 호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RR을 50으로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바로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 되는 값도 5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초 동안 50번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초당 50의 호흡이면은 1.2초당 한 번의 호흡이네요. 1.2초당 한 번의 호흡인데, 한 번의 호흡이라는 것은 흡기의 시작부터 다음 흡기의 시작까지가 1.2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1.2초 동안 흡기와 호기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냐를 보면은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 텐데요. 눌러보시면은 TI란 게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타임이고요. 흡기 시간이 0.4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초 동안 흡기 시간이 0.4초이기 때문에 0.8초는 호기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I 레이쇼가 1대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흡기 시간이 0.4초, 호기 시간이 0.8초이기 때문에 비율이 1대2라는 거죠. 이 비율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세팅한 값에서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들어갔던 게 다 나오느냐입니다. 현재 들어갔던 게 거의 다 나오고 있죠. 사실 다 나오고 있는 거네요. 들어갔던 게 다 나오고 약간 휴식 시간을 갖다가 다음 흡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호흡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에 들어갔던 게 다 나오지 못한다면 CO2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 웨이폼에서는 들어간 게 다 나오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 웨이폼인데요. 이거는 볼륨이 이제 여기 보시면 VTI가 있고 VTE가 있습니다. I는 Inspiratory Tidal Volume이라서 흡기 시의 Tidal Volume이고요. E는 Expiratory Tidal Volume, 호기 시의 Tidal Volume입니다. 들어갈 때는 흡기 시에, 나올 때는 호기 시에. 그래서 들어갔던 게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가 거의 이제 변화가 없죠. 약간의 오차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들어간 게 잘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리케이지가 3%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혹은 약간 어디선가 살짝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키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 들어간 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리키지가 생긴다면 왜냐하면 이제 그 니오네트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커프 없는 ET 튜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키지가 항상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들어간 게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처럼 들어간 것보다 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 나오지 못하죠. 들어간 게 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높이만큼의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보시면은 VTI도 늘었고 VTE의 차이도 많이 생겼고요. 리키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리키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버 N 같은 경우는 리키지 컴pen세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리키지를 조절해 준다는 점 알아주시고 다음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웨이폼에 대해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도 잘 알아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넘어올 텐데 그 전에 여기 Y자라는 게 있는데요. Y 센서가 사용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Y 센서 저희가 다 칼리브레이션 했고 사용 중이기 때문에 사용 중으로 나오는데 Y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Y자가 아예 없고요. 사용 중에 혹시 응축수가 생기거나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용이 안 되면 X자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위쪽으로 프레셔 라인이 되어 있고 플로우 센서가 수직으로 되어 있고 환자 테스트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축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쪽 플로우 센서나 프레셔 라인에 물이 참으로 인해서 이 Y 센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평으로 되거나 응축수가 잘 생길 수 있는 포지션을 지향하시고 이런 식으로 세우거나 살짝 기울이면서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면 더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Y자는 Y 센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지금 거의 다 봤는데 RRI 레이쇼 다 봤고 FiO2 CONC는 컨센트레이션 약자로 저희가 설정한 FiO2가 잘 나온지를 보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 타이다 볼륨은 방금 봤는데 미니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다 볼륨 곱하기 RR 하게 되면은 미니 볼륨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이 나와 있고 이 CDY에는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동적폐 순응도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리퀴즈 설명드렸고 여기 보시면 점점 별별별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바디 웨이트 분의 타이다 볼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누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쪽 위에 아기 모양 되어 있고 BW 바디 웨이트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눌러주시면 환자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설정도 가능하고요. 성별이나 키 설정하실 수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실제 체중입니다. 실제 체중을 예를 들어서
1500g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500g으로 입력하면요, 여기 갑자기 타이다 볼륨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kg당 1kg당 얼마만큼의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니오네이트랄 같은 경우에는 로우 타이다 볼륨을 많이 사용하는데,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보통 4에서 6mm 정도, kg당 4에서 6mm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kg당 5.2 정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얼마만큼의 꼴을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폐를 보호하는 인공호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kg당 뭐 예를 들어서 10ml의 타이다 볼륨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을 줄 건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kg당 6ml 전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적당량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물론 더 주고 싶으시면 여기서 피크 프레셔를 올리면서 더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모니터링 되는 값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 아이콘 두 개가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과 팔자 모양의 아이콘인데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펜세이션이라고 되면서 두 가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물쇠 모양은 리키지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워낙에 리키지가 많기 때문에 니오네이트랄 환자에서는 그 새는 부분을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상을 해줄 거냐는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60%까지는 완전하게 이제 보상을 잘 해줍니다. 완전하게 보상을 해주는데 60% 이상도 물론 보상을 해주지만 정확도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정확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숫자 옆에 별표가 뜨면서 약간의 이제 정확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요. 리케이지가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별별별이 뜨면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모니터링이 무의미할 만큼 너무 리케이지가 크기 때문에 컨트롤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리케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4%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리케이지를 조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20까지, 30까지, 60까지는 아무런 알람이 안 뜹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을 잘 해줘서 새는 만큼 이제 다시 새는 만큼 넣어줘서 원하는 값이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 60%가 넘었죠? 60%가 넘었기 때문에 리키지 2i라는 알람이 뜨면서 별표가 뜨면서 보상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제 리키지가 많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값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80%를 넘게 되면은 완전히 별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모니터링의 의미가 없을 만큼 리키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너무 많을 경우 일단 정상적인 인공호흡을 주기 위해서 리키지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알람을 끄면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알람 메시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람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알람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리키지를 봐주시고 리키지 컴pen세이션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쪽 눌러가지고 리키지 컴pen세이션을 끄실 수 있습니다. 끄게 되면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키지가 있으면은 그만큼 줄어든 값이 타이다 볼륨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리키지 컴pen세이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킷 컴pen세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Y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서버 I 써보셨다면 서버 I는 이 Y 센서, 즉 플로우 센서랑 프레셔 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기계 내부에서 호기 카세트에서 특히 환자에게서 나오는 타이다 볼륨을 또 플로우나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그것도 측정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Y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HFO에서는 필수이고요. 타이다 볼륨이 10ml 아래에 굉장히 정교한 타이다 볼륨이 들어갈 때는 Y 센서를 사용하는 게 권장되지만 그 외에는 사실 Y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부 센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내 모니터링과 감시가 가능합니다. 지금 Y 센서, Y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Y 센서가 사용 중인데 제가 Y 센서를 한번 사용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Y 센서를 빼도록 하고요. 타이다 볼륨이 8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Y 센서를 플로우 센서 뺐죠. 뺐기 때문에 알람이 뜰 거예요. 플로우가 맞지 않다는 알람이 뜰 겁니다. 지금 이 알람이 뜨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금 변경하겠고요. 자, 플로우 센서를 빼가지고 Y 센서 디세이블드 플로우 언 릴라이벌에는 알람이 뜨고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 Y 센서를 사용 중인데 여기서 측정되는 이제 타이다 볼륨과 그리고 인공호흡기 내부에서 측정되는 타이다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알람이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그 Y 센서 모드를 빼야 되는데 지금 알람만 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플로우 센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 내부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다 볼륨이 지금 8.5 정도 좀 낮아지고 있는데 약 8.5 정도, 8.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8.5, 8.6, 8.7. 네, 이 정도의 타이다 볼륨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호기 카세트에서 내부 센서로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화형도 사실 약간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까 전에 이 아이콘 두 개 중에서 서킷 컴pen세이션 기능을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게 되면은 갑자기 타이다 볼륨이 20 정도가 나왔죠.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VTI 알람을 조금 없애고요. 자, 타이다 볼륨이 2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20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인공호기가 주는 전체 타이다 볼륨을 다 과감 없이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 타이다 볼륨을 알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서킷 컴pen세이션에서 이 기능을 서킷 컴pen세이션 기능을 켜게 되면은 인공호흡기가 주는 모든 타이다 볼륨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폐에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을 표시해 주는 게 서킷 컴pen세이션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이 사용 가능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패션 서킷 테스트 할 때 패션 서킷의 컴플라이언스 측정했기 때문에 패션 서킷 안에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을 다 제거하고 실제 환자한테 들어가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자, 이걸 사용하실 때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한 모니터링을 원한다. 그럴 때 Y 센서를 사용하는 거고요. Y 센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했더니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지금 Y 센서 다시 동작이 되면서 X표가 사라졌죠. 동작이 되면서 Y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콘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른쪽 위로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세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버튼은 30초라고 적혀 있는데 누르는 시점으로부터 전 15초 후 15초 동안 이 웨이브폼과 각종 수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이 카메라 모양은 스크린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면 한번 이쪽에 이 아이콘, 제 오른쪽 아이콘 한번 눌러 볼 텐데요. 누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방금 눌렀던 스크린샷이나 리코딩 파일, 총 30초간의 웨이브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나 딜리트 원하시지 않는 거 삭제하실 수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USB로 추출하실 수도 있는데 익스포트 눌러가지고 추출하실 수도 있는데 USB는 모니터 아래쪽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와 그리고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누르고 원하시는 수치를 눌러주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혹은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억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큰 숫자를 변경하고 싶다 하는데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부터는 변경이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 이상으로 보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하는 수치로 놓고 최종 억셉을 해주시면은 그 수치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메뉴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알람 끄는 거 아까 살펴봤고 그리고 스탠바이 살펴봤고요. 모든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현재 서버 N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표시가 되는데 컨트롤 모드, 인터랙티브 모드, 서포트 모드가 있고 하이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오토 모드라든지 바이벤트라든지 하이 플로우가 제공이 되는데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하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이제 7가지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제일 위에 FiO2, PIP, RR, PC하고 PIP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오더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혹시 오더가 안 나왔더라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더를 받고 설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TI, 인스퍼레이션 타임이라든지, 인스퍼레이션 라이즈 타임, 뭐 트리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밑에 줄보다 위에 줄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억셉을 하시면 동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알람 리밋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알람,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알람 리밋 설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피크 프레셔, 핍, RR, 미닛 볼륨. 이게 이제 예전에 서브 I에도 있는 네 가지고요. VTI 하나 추가가 됐는데, VTI는 컨트롤 타입에서 타이다 볼륨이 넘지 않도록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40으로 되어 있죠. 40을 넘지 못하게, 기본값이 20입니다. 그래서 타이다 볼륨 20이 넘으면은 알람이 울리고, 또 그 숫자를 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크 프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람이 울리면서 그 알람을 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제 상승할 때는 안전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종 모양이 있는데 미니 볼륨 같은 경우 워낙에 리키지가 많아서 계속해서 알람이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종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무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셋 올 알람 해주시면은 현재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 기준으로부터 자동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잡히는데 굉장히 알람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알람이 좀 더 많이 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사용을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리키지 알람인데 마찬가지로 리키지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알람이 계속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음으로 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알람 사운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6 정도로 세팅을 해주는데 지금 동영상 촬영 중에는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1까지 현재 낮춰놓은 상태이고요. 병원에서는 최소한 몇 정도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 주셔야지, 왜냐면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다 하시게 되면은 억셉 눌러주시면은 알람 세팅이 끝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 로그라는 게 있는데 트렌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부터 72시간까지의 호흡 양상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이제 수치를 그러니까는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지금은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렌드에서 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로그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above 한번 눌러보겠고요. above 눌러주셔서 필터링 해주시면 PC above PB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트렌드에서 라이브러리랑 export files USB로 추출하는 거는 이쪽에서 할 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다음 메뉴버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네뷸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시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3ml 아래 염을 쓰실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3ml 이상 사용하실 때는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 15분 정도에서 해결되더라고요.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다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스타트 눌러주시면은 그 동작이 되는데 요 모양의 아이콘이 요 위쪽에 표시가 되면서 네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번 눌러주신 다음에 세팅 메저먼트는 한번 해볼까요? 이 홀드 키가 두 개가 있어요. 흡기시 홀드랑 호기시 홀드가 있는데 흡기시 홀드 눌러주신다면 여기 있다가 홀드 액티브라고 떴을 때 놔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호기 때 홀드 키도 눌러주신 다음에 홀드 액티브라고 떴을 때 놔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 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메뉴버에서 매뉴얼 브레스는 한 번에 강제업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눌러주실 때마다 강제업을 이렇게 쭉쭉 주는 겁니다.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그리고 O2 부스트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O2 부스트라는 게 이제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를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30에다가 40을, 현재 FR2 40을 더해서 70으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 환자의 세츄레이션 떨어지거나 추가적으로 FR2를 줄 때 이거 언제 다 누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 오토 부스트를 2초 눌러주시면요. 1분 동안 70%의 FR2로 환자에게 제공이 되고요. 알람이 2분 동안 꺼집니다.
이 기능이 있고요. 중간에 캔슬도 가능하시지만 계속해서 환자의 세츄레이션 떨어진다,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긴급하게 2초 눌러주시면은 네, 설정된 산소가 들어가는데 보통 성인에서는 100%랄까 100%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펀트나 리오네이탈 특히 되게 작은 환자일수록 적게 주고 싶은 경우에 이 매뉴버에서 오투부스 랩을 통해서 수치를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가 있는데요. 뷰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뷰가 나와 있는데 베이직 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기본적인 것만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웨이폼을 넓게 보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기타 나머지 수치를 이렇게 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뷰 많이 보시고요. 루프를 또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프 눌러주시면은 이 중간에 이 두 가지 루프가 나와 있어가지고 루프를 보실 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디스턴트 하면은 이제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멀리서 보실 때 유용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뷰라고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되겠죠.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화면이나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좀 많이 불안함을 느끼실 때 이런 화면을 띄워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전 뷰로 돌아가고요. 가장 많이 쓰는 어드밴스드 뷰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넥션 석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눌러주시면 디스커넥션 하거나 석션 하실 때 클로즈 석션 하실 때는 사실 쓰는 건 아니고 오픈 석션 하실 때나 서킷을 빼야 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오픈 석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컬처를 하시게 될 때 기본적으로 준비 단계에서는 원하시는 FI2 설정을 하시는데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줄여주시고 억셉을 눌러주시면은 2분 동안 프리 억시저네이션이 진행됩니다. 혹시 오픈 석션 하는 동안 세츄레이션이 떨어질까봐 약간의 좀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킷을 디스커넥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공호흡이 멈춥니다. 인공호흡이 1분 동안 멈추고 그동안 오픈 석션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자마자 연결을 다시 해주기만 하면은 바로 다시 인공호흡기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데 혹시라도 세츄레이션 떨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포스트 옥시저네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세츄레이션 떨어지지 않았다 하시면은 피니시 눌러가지고 종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만약에 그냥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빼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플로가 나오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그런 게 다 튀실 수 있고요. 알람이 계속 뜨고 인공호흡기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다른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제 좀 방해가 될 수 있음에 따라서 디스커넥을 하거나 오픈 석션 하신다 그러시면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알람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락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락 스크린 눌러주시고요. 락 스크린 눌러주시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터치가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수치 변경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2초 동안 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락이 풀려서 다시 원하는 세팅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눌렀을 때 EDI 나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나바를 사용하실 때 쓰시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람 히스토리는 그동안 떴던 알람을 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컴pensation은 아까 전에 이쪽에서 두 가지 이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고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컴pensation 기능을 통해서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 컨피규레이션 잘 사용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기본값이나 세팅값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러가지 스타트업 시작할 때 기본값이 어떤 거냐, 모듈은 어떤 게 사용되느냐, 단위는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션 데이터는 이쪽에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 아까 전에 이쪽에서도 설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스템 스테이터스 여러가지 이 장비의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프리체크가 어떤 식으로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 배터리가 어떤지, 모듈 뭐가 있는지, 모듈은 얼마큼 잔량이 남아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에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확인은 가능하고 방 오른쪽 위에 요 아이콘 눌러가지고 이쪽에서도 바로 그 상태 확인 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눌러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앤 테스트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 플로우 센서, Y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플로우 센서 캘리브레이션 할 때
사용했던 것을 임의대로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Autostil Adjustment라고 있는데 지금은 FIO2 설정된 게 잘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맞다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린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크린 레이아웃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밝기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오고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레이아웃 보시면은 이 웨이브폼의 속도가 현재 20mm/s로 나와 있고 뭐 웨이브에 음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안 보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고 이제 현재는 이제 오토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다 자동으로 스케일이 변경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누르셔도 되고 이쪽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이 레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오토인 것을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보이시죠?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고 원하시는 값에 고정을 하실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의 다 자동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토 눌러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